잘 보이시지요? 네. 어, 일단 중간고사는 그래도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려서 그런지 다들 잘 보셨더라고요. 네. 기말고사 할 때는 조금 어렵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 현대 이전에 그 1900년대까지의 근대까지의 이제 뷰티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저희가 할 게 현대의 2000년대에 해당되는 뷰티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볼 건데요. 앞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주간 수업을 조금 음, 기말고사를 좀 일찍 보기 때문에 제가 바삐 갈 수밖에 없는데 현대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이후에 그 만약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어떤 디자인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동영상 부분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넘겨드리면 일단 기말고사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상황을 한번 봐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의 뷰티 디자인 흐름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의 사회적 배경의 흐름이 있었겠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뷰티 디자인도 당연히 흐름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1900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1900년대에는요. 일단 예술이며 과학 분야며 이런 근대의 문물을 문물이 이제는 산물로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는 주체국은 프랑스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파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유학행에 오르거나 뷰티와 패션의 시작은 거의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그 나라가 이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일단 그 라디오가 발명이 되어 가지고 일단 되게 전 세계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의 지역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비행 그래서 그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첫 모델로 그 해리 포드의 자동차가 대중화되는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다양성의 어떤 그 대중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신흥 부자와 중산층 1900년대 현대에 들어서부터 일단 중상층이라고 하는 요런 또 나름 어떻게 이제 시대적으로 흐름에 어떤 계급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요런 흐름을 좀 보도록 했고요.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디오 발명이 통신혁명이 일으켰다거나 그리고 첫 비행 시작, 동력 비행을 성공을 했다거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를 네, 하면서도 저런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비단 여기 계신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그 각각의 각해에 어, 자기만의 어떤 브랜딩이 되어 있으신 분들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끊임없는 실패와 실수를 하면서 내 거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이런 수고로움이 지금의 이 선생님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첫 비행이 성공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일단 물리학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또 자동차가 대중화 시대가 열렸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런 20세기 초에는 어떠한 또 뷰티 디자인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걸 시작으로 벨 에포크 시대의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가 되면서 일단 20세기를 빛난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죠. 어떤 그 감성의 자유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구사를 갖고 구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물랑류주라고 해서 우리 군산 도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산 도시의 어떤 그렇게 그 공설 시장 안에는 물랑루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사업단이 그 음식도 판매하고 또 다양한 이제는 그 뭐야 젊은 감각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또 다른 도시 같은 물랑루즈라고 하는 곳에 상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여기 지금 1900년도에 뭐 카바레, 댄스홀, 뮤지컬, 술집 등의 줄줄이 등장을 하면서 이때는 어떻냐면 나이트 클럽, 그러니까 밤에 춤을 추는 나이트 라이프가 변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도시에 가면 물랑루즈라고 하는 그 시작이 그 도시에 가면은 정말 다른 어떤 문화가 너무나 다른 낮과 밤이 다른 이렇게 해서 이제는 춤을 통해서 이런 번성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뷰티 디자인의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사교계의 전성기였다. 일단 낙천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시대에 그동안에는 각국의 왕실 그리고 귀족 이런 화교계의 화려한 이런 사교계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또 신흥부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전성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몰라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아른 후보의 등장과 특징을 본다고 하면 1900년도에는 아른 후보의 등장이 시작이 되면서요. 여기서는 아른 후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아른 후보 그 양식 그리고 들어보셨어요? 아른 후보 스타일. 네, 그리고 그 뭐 기구 그 뭐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뭐 식탁, 그리고 인테리어, 내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그 건물의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아르누보는 뭐냐면 등장을 함에 있어서 뭐냐면 자연에서 영감을 얻자. 그래서 자연의 근본 구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초적인 힘이나 자연의 무한한 창조 활동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면 자연주의적 태도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누보는요, 유기적인 곡선, 이 뷰티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로코코랄지 아르누보랄지 그 미용 사조, 이 예술 사조에 대한 이런 양식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누보, 뭐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봤던 사조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시대에 맞는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의 양식에 따라서 뷰티 디자인도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 후보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요. 일단은 곡선들이 참 상당히 많았다라는 그리고 대표적인 소재로는 꽃과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인이 이런 대표적이어서 약간 곡선미 네 그리고 색조 같은 경우는 선명한 어떤 원색의 채도가 높은 색깔보다는 파스텔 색조가 선호되었다라는 거죠. 네, 되게 로맨틱한 그리고 건축과 장식 예술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좀 기계 문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좀 딱딱함보다는 미술 수공의 운동에 기원을 두는 만큼 아르누보의 등장은 어떤 그 양식, 건축 양식이나 어떠한 그 인테리어 양식, 모든 예술 양식에서 손으로 수공예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약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들이 많았겠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식사적 배경을 본다고 하면 아르데코의 영향을 받았다. 이때는 여성 해방을 했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 하는 순간부터 뭐가 존재를 하나요?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을 받게 됐고 또 여성의 어떤 그 신장, 내가 그, 그 신분 계급 또한 되게 올라갔다, 업시켜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식사적 배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아르데코의 영향은 뭐냐면 아르누보 우리 자연적인 영감에서 얻었던 거와 아르데코는 방향이 반대인 게 뭐냐면 일단 아르데코는요. 네.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인데 아르누보는 자연에서 어떤 곡선미를 따왔다면 아르데코는 기능적이고 고전적인 직선미예요. 그러니까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이 두 가지가 곡선과 직선의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르데코는요, 현대 공예의 전개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 공예에서는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나 그리고 스트라이프 무늬나 그리고 직선적인 어떤 고전적인 직선미 이런 부분들이 계기가 됐어요.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능주의, 그러니까 직선 그리고 그 어떤 그 기하학적인 이런 부분들은 일단 새로운 재료들을 발명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계나 기능의 활용에 대해서 이런 기능성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가지고 미적인 가치도 중시를 했을 뿐더러 이걸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기능주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아르누보는 어때요? 수공예, 예술의 수공에 대해 수공예품, 수공예를 하려다 보니까 대량 생산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르데코는 직선적인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중시했다 보니까 이런 대량 생산에 적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 어때요? 되게 복잡한 곡선보다는 직선이 가능했겠다. 그래서 기능주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르누보의 그 현대 전에 이런 아르누보나 이런 계속 곡선의 자연의 영감을 받았던 거 대비 이젠 1900년도 이제 2000년도에 초에 오게 되면 여성 패션 또한 일단 아르누보풍의 이제 화려했던 어떠한 장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S커브 스타일이 유행을 초래했다면 점점 어떤 코르셋이나 패티코트 같은 이런 곡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도에 패션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건 뭐냐면 네, 코르셋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해방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여성의 어떤 상품 가치가 되는 어떤 곡선을 내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이제 폴 프레아의 디자인이 출현이 되면서 일단 사라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초 중순 정도에 왔을 때에는 이제는 폴 프레아의 새로운 디자인은 뭐냐면 곧게 하는 어떤 주름이 스커트 단에만 곧게 스트레이트로 실루엣이 훨씬 단순하고 편한 디자인이 되었다. 요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와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1900년도에 이제는 초에서는 점차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되게 좀 심플해지고 기능적이어지고 어떤 다양성은 있지만 좀 실용적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그래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의상이 조금 단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1900년도에는 모자와 이런 부분들이 액세서리에 좀 나름대로 힘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조털을 사용한 메리위도라고 하는 벨벳 모자를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버섯 모양을 크게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이 모자의 어떤 그 크기가, 부피가 엄청 크고요. 모자가 점점 커져서 어깨 넓이보다 넓어져서 네, 그리고 이 모자에는 길고 뾰족한 모자 핀이 사용이 되고 파라솔 부채 장갑을 착용은 했지만 핸드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정도로 조금 그러니까 왜 그 여성의 헤어스타일링이 이제는 헤어에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의 장신구나 이렇게 모자나 액세서리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에는 자기의 이제 욕구, 아름다우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대적인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액세서리, 모자, 어떤 장신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흐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서양의 유- 그 뽕파두르 헤어스타일은 근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되게 긴 시간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뽕파두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는 일단 1900년도에 이제 서양의 머리 장식은 일단 그 머리를 두 가닥으로 따뜻 이렇게 해서 두상에 딱 붙여서 양쪽 귀미 애교 머리를 내놓는 방식이거든요. 20세기에 와서는 얘를 뭐냐면
가끔 렛이나 스위치 같은 네, 인공 패드를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 아시나요? 옛날 사람이라 그 미실이 선덕여왕에 나올 때 눈에 띄게 미실이가 했던 그 왜 오버 머리를 다 머리 뒤로 넘긴 그래서 왜 우리 뽕머리라고 이야기했죠. 그 머리대로 가끔 이렇게 가발, 인조 가발 같은 걸 속에다가 인공 패드를 넣어가지고 되게 부풀리는 효과. 저렇게 왜 부풀렸을까요? 아무래도 머리 위가 높다 보면 어때요? 내가 키가 커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단은 내 얼굴이 작아 보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장식 기법은 뭐냐면, 우리 백홈 효과 아세요? 우리 일명 훅가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모발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스타일을 냈을 때 내가 그 모발의 숱과 상관없이 일단 기교를 부릴 수 있는 그랬을 때 이제 백홈 효과를 통해서 이제 쉬농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리 느낌 아시나요? 네, 그래서 머리를 다 전체를 올려가지고 되게 좀 볼륨을 어, 그냥 정상적으로 보이는 볼륨 그 이상으로 상당히 넘겨서 퍼프되고 웨이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 호박이나 그 호박으로 만든 빗이나 이런 것들을 좀 꽂아가지고 고정 플러스 장식에 효과를 줬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는 장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다가 이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헤어 스타일의 어떠한 변화? 그 어떤 기법들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제는 내가 그 무겁게 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장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909년도에는요, 우리 그 퍼머넌트 웨이브가 이제 혁신. 처음에는 마셜 웨이브 그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찰스 네슬러가 일단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들어서요, 네,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찰스 네슬러는 이제는 패드나 가발 없이도 부풀린 머리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찰스 네슬러 덕분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 K 할머님들, 네, 연세 드신 K 할머님들이 찰스 네슬러 덕분에 네,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퍼머넌트 웨이브의 혁신이어서 1909년, 1906년, 1907년에 마셜 웨이브를 통해서 네, 찰스 네슬러 영구적인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 소개했고요. 1907년에는 마셜 웨이브 같은 경우는 네, 그 웨이브, 왜 우리 핑거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있고, 그래서 긴 머리도 웨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어여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원하는 만큼의 머리숱을 갖게, 왜 풍성해지겠죠? 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찰스 네슬러는 약품으로만 사용한다면, 마셜 웨이브는 도구를 사용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이 뭐 우리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이렇게 해서 컬피닝하고 웨이브 집게를 통해서 이렇게 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을 그 페이퍼 없이 찰스 네슬러가 염, 약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롯들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면 마셜 웨이브는 그 롯드의 페이퍼 사용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좀 완성이 됐었다. 그리고 헤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뭐 리본, 밴드, 장식용 핏,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돌고 돌면서 유행은 돌고 돌면서 액세서리로 사용이 됐고 장식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모닝 블러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모발 공예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모발 공예처럼 모닝 블러치는 여기는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좀 내가 이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고인이 되셨을 때 그렇게 해서 그, 그 사람의 어떤 되게 소중한 그래서 모발은 썩지 않잖아요. 그 모발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브로치처럼 해가지고서는 장식을 해가지고 좀 간지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모닝 브로치가 탄생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 현대에 들어왔을 때 깁슨 걸의 영향으로 일단 깁슨 걸은 뭐냐면 그
이 유명한 삽화가예요. 네, 삽화가.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죠. 네, 이런 여성들의 미용 문화를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를 했는데, 유명한 이 삽화가인 이 깁슨이 이제는 그 여성들을 그려내면서 이 삽화에다 넣었던 모습들 깁슨 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되게 그 여성 인체의 곡성미를 강조해서 되게 풍만하고 풍만한 그리고 허리를 강조한 굴곡 요런 부분들의 뽕빠두로 스타일 저는 들어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어떠한 그 웨이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렛이나 이런 인공 도구를 넣어가지고 머리를 한없이 들어 올려서 어떤 풍성해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중산층 여성들에게도 빠르게 확산이 됐었던 것이라는 이런 깁슨걸의 영향력이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헤어스타일을 봤다면 지금은 190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을 본다면 여전히 하얀 피부. 네. 일단 이 하얀 피부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그 납중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납중독의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떤 그 하얀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대체되는 상품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눈썹 화장, 그리고 입술 화장, 루즈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네, 입술 화장이. 그래서 루즈는 그 립스틱의 예전 말. 그래서 입술 화장이 일반화됐고, 볼 화장도 일반이 돼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색조 화장이 주를 이루었고요. 화장품도 브랜드에 등장을 하게 됐어요. 존스 엑스트랙트 크림이랄지, 폼페이안 마사지 크림, 그리고 피어스 비누랄지, 그리고 루비폼 치약, 이런 부분들이 이젠 저렇게 밑에 이런 흑백 사진들을 본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광고주들이 저렇게 해서 광고를 하면서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등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1900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계화되고 어떤 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출시 또한 수공예가 아닌 대량 생산. 그래서 거기 기업의 공장을 돌리는 어떤 기업의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게 바로 1900년도부터 시작이 현대에 들어와서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무대 메이크업의 영향을 또 받네요. 전기 조명의 도입이 되면서요. 이제 극장에 전기 조명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단 세트장에서도부터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명으로 인해서 무대에 배우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진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우리 무대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그 또 라이히너가 일단 그리스 페인트를 개발하면서요. 일단 메이크업 전문 제품이 보급이 이루어져서 어떤 내가 그래서 뭐 밀람, 왁스, 껌, 라벤더 오일 뭐 이런 부분들을 재료를 혼합을 해가지고요. 스틱형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스틱형 파운데이션을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 화장 변화들을 본다고 하면 일반 여성들의 전체적인 화장을 본다고 하면 1900년도도 이전 초 중반 후반으로 나누면요. 일단 이렇게 진한 화장은 화류계 여성 배우들만 사용을 해서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여성이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 부도덕하다고 여겼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하얀 피부, 백옥 같은 피부를 또 자연스러움만 이렇게 허용을 하다가 점차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점차 이제는 1920년도부터는 어때요? 컬러 TV가 보급화되고 라디오가 또 보급화되고 어떤 그 마케팅을 하는 화장품 브랜드 회사들이 광고를 통해서 이 내보내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성들이 그 눈을 뜨게 만들어서 점차 이젠 그 색조 화장이나 루즈 왜 만들었으면은 그 회사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그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보급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인 게 어떤 제품의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강한 마케팅과 기술력, 제품 이런 브랜딩이 갖고 있는 이런 회사로부터 어찌 보면은 디자인의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일 아트 부분이 그게 되게 상당히 엄청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때그때마다 제품 출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걸 보면, 네, 그것처럼 이제 점차 1900 후반에 들어와서는 일단 여성의 아름다운 표현의 수단으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보통 배우들이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니 이제 인식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때부터 이제 그 마케팅에 관련된 제품 출시 부분에 다양성이 인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왜 브랜딩하는 제품들이 많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내놓다 보니까 이제 구매 방식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미용실에 등장을 해서 미용실이 점차 이제 미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저때 그 전문적인 미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상상 이상으로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트리트먼트 같은 뭐 이런 헤어스타일링이나 저 때까지는 1900년도까지는 뭐 상류층 여성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그리고 뷰티 문화에 본다고 하면 여성 해방, 그리고 미적 기준이 그래도 진보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또 여성들이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들 또한 산업화 대중화에 맞춰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들이 좀 많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화장법에도 많은 변화를 갖다 주었다. 한 번 더 훑어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1900년대 문화와 그 뷰티 변화를 좀 봤다고 하면 어, 일단 지금은 1910년대의 문화와 뷰티의 변화를 알아볼 건데요. 잠깐 녹화 중지를 위해서